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배아영입니다. 오늘도 이제 제가 뉴스 브리핑을 할 텐데, 매일경제에서 제가 이제 발표를 했고요. 5천 가구 대단지 2달 넘게 거래 제로. 그러니까 주택 규제가 심해지면서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적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거래가 제로라는 거는, 어떤 영향이냐면, 이제 주택 가격이 이제 다운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산은 5천 가구 대단지 남산타운 아파트고 1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 주택거래가 60%가 하강했다. 그래서 급감하는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 그래서 지금 요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2019년 요 기준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이 하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 내용을 좀 읽어보면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남산타운 아파트 5,150가구 살고 있는데 작년 12월 이후 2월 18일까지, 그러니까 어제자죠. 오늘은 2월 19일이고 단 한 건의 거래도 신고되지 않은 거래 제로. 거래가 제로라는 거는 이제 어떤 이제 매도자와 이제 매수자가 만나서 이제 거래를 해야 되는데, 거래가 제로라는 거는 이제 이 주택 가격이 이제 점점 떨어진다라고 역설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가 활발했을 때 이제 그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가 제로라는 것은 그 물건의 그 가격도 다운되는. 그래서 이제 지금 주택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주택 시장이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 패밀리타운 4,494구 역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금까지 11월, 12월, 1월, 2월, 지금 2월 19일이죠. 3개월간 거래 신고가 단 한 건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천에서 5천 가구 이르는 대단지조차 거래가 수개월째 씨가 마르는 기현상 속에서 1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 주택거래는 1년 만에 60% 급격히 감소했다. 백화점식 정부 규제 여파로 사고 싶어도 대출이 안 돼. 대출을 지금 받기 너무 어렵죠. 못 사고, 팔고 싶어도 세금이 무서워서. 이제 그래서 주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유세, 뭐 양도세 어마어마하죠. 팔 때도 이제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좀 굉장히 규제가 좀 많이 세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무서워서, 양도세가 무서워서 못 파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지금 굉장히 어떤 정부 규제가 들어가면 수요 공급이 왜곡이 되는 현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비정상적 거래 절벽이 덮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 다음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 5만 286건으로 지난해 1월 2018년 1월이겠죠. 보다 28.5%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1월 기준으로 주택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수도권의 깡통주택과 하우스푸어 문제가 불거졌던 2013년 이후 최저의 그런 굉장히 낮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보겠습니다. 2013년 빙하기를 거친 부동산 시장이 2014년 이후 조금씩 살아났었는데 5년 평균, 그러니까 14년이고 지금 19년이니까 이제 지난 5년 평균 매매 거래량은 6만 5,950건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거래량은 최근 5년 평균치보다 23.8%가 줄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도 20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굉장히 주택 규제가 이만큼 심하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7년 파리 대책부터 지난해 9.13 대책 이르기까지 정부가 이딴 규제책을 내놓은 이후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매매 거래도 함께 얼어붙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도권 거래 절벽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고, 왜냐면 수도권은 이제 잡으려고 이제 한 거기 때문에 거래량이 수도권은 1년 전보다 39.8% 줄어든 22,483건. 근데 이제 지방 쪽은 솔직히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거죠. 그래서 수도권은 39.8%가 줄어든 반면에 지방은 15.8% 감소. 그래서 지방이 조금 타격이 덜한 것 같아요. 서울 지역만 놓고 봤을 때 지난달 6,000건을 기록해 1만 5,000건이었던 작년 같은 날과 비교했을 때 작년과 60%나 감소했다.
주택 규제가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거래시장에 끼쳤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아티클을 보겠습니다. 다음 아티클은 이제 새만금에 관한 내용인데요. 새만금의 이제 그 다음 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굉장히 훈훈한 내용이어서 제가 또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이제 글을 올렸는데요. AI는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잖아요. AI 뒤처지면 되겠냐? 500 내노는 90세 기부천사 이제 이분에 관한 내용을 이제 왜냐면 저희가 이제 새만금 물건을 다루고 있는데 새만금 자체가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이기 때문에 AI가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의 그런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기사를 한번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 대덕전자 회장 모교 서울대에 쾌처. 그래서 인공지능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등 미래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해외 유수 대학에 서울대가 주셔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서울대에서도 건물 조속에만 그칠 게 아니라 훌륭한 내용물을 채우기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이렇게 연로한 나이에 최근 건강까지 악화돼 병원 신세를 지고 있지만 기부에 대한 열정 하나로 모교에 5천만원도 아니죠. 5천억원을 쾌척하기로 한 중견 기업 오너 김정식 대덕전자 회장의 담당한 부탁이다. 모교의 해동 첨단공학기술원을 설립하기 위해 기부천사로 나선 90대 노 기업인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공학교육에 대한 애정이 깊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이제 일단 Artificial Intelligence는 인공지능이 이제 저희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또 이제 제가 여러 번에 가게했지만 사물 인터넷, Internet of Things 제가 아까 이제 인형을 들고 있었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의 경계가 무너지는 그런 엄청난 이제 세계가 저희에게 이제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서울대 공대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활용되길 희망한다고 이렇게 투척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날 기부 협약을 통해 김 회장이 서울대에 기탁기로 한 금액은 500억 원이다. 기탁된 기금은 기초연구에서 응용연구까지 초망라 목적 지향적인 융복합 연구나 교육을 통해 미래를 개척 인재를 육성하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첨단 운영 시스템 구축이 사용된다. 새만금에서도 이제 김제 위쪽에 첨단 산업이 유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아울러 AI 기술을 플랫폼으로 국가 경쟁력 증진에 필요한 로보틱스, 반도체는 이제 삼성이 이제 반도체를 많이 이제 국가의 국력과 경제력과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해 왔었고 에너지 또 바이올로지, 공학 전 분야의 융합을 완성하게 추구할 수 있는 신개념 연구 교육 공간을 구축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좀 보겠습니다. 이분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500억을 기부한 이유가 첨단 연구시설에, 즉 이제 4차 산업혁명이에요. 서울대 이제 누적 500억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657억 원을 전달해, 아낌없는 이공계를 사랑, 그 다음에 이거 자급 훈훈한 이런 그 지원을 이제 하셨다고 이제 기사가 실려서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보시면 1965년 대덕산업을 시작한 대덕전자는 이제 인쇄회로 기관 이쪽, 현재는 스마트폰 5G 이동통신 쪽에, 그리고 2012년부터는 삼성전자 협력회 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한번 굉장히 정정하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아티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새만금 신항만 부두시설 몸집을 키워야 한다. 이제 새만금 자체가 방조제를 공사했기 때문에 수심의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인천항과 비교해서는 벌크선이나 굉장히 대형 크루즈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항만인데요. 2019년 2월 18일자 뉴스인데요. 6월에 신항만 기본 계획이 보시되고 이제 민자에서 재정사업 전환하고 5만 톤 규모로 이제 확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한번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조금 글씨를 좀 줄여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새만금 신항만 부두시설 확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신항만 기본 계획 고시 예정일이 6월로 잡혔습니다. 신항만 2019년 6월에 정치권과의 공조가 시급하다. 전라북도는 최근 새만금 국제공항이 확정되면서 이제 1월 29일 예타 면제가 됐죠. 그래서 새만금은 이제 교통망이 총망라죠. 신항만과 동서남북도로, 그 다음에 새만금 대야 인입철도, 그 다음에 신공항, 바닷길, 항만, 땅길, 철길,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열리는 거의 이제 최고의 교통망의 총망라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른바 복합 물류, 트라이포트, 트리포트 또는 트라이포트. 근데 이게 세 가지란 뜻이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공항, 신공항, 항만, 신항만, 철도 요건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제 물류의 기능이 이제 커지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수출입에 있어서 이제 막강한 곳이 이제 새만금이 되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 아시아 주요 도시와의 물류 경제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 그래서 일단은 민자 사업이 이제 재정 사업을 전환이 절실하고 그 규모를 키워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요. 조금 확대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토지 거래가 2019년 1월 데이터 기준으로 2019년 1월 전년 동기 대비 토지 거래 증가율이 19.69%가 이제 올랐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토지 거래 증가율이 올랐다. 아까는 이제 주택 아파트 단지 내 거래는 굉장히 뭐 60%까지 감소했지만 풍선 효과인 것도 있고 토지 보상금이 22조 원 이상이 이제 풀릴 전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토지 거래가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토지 거래가 증가한다는 것은 당연히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토지의 집가 상승을 이제 저희가 당연히 예측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이제 토지 분양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거래 필지수도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 토지 거래 면적도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새만금은 이제 세 단계로 개발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개발을 하냐면 새만금 개발 사업은 이제 크게 세 단계인데 2017년까지 이미 지났죠. 한중 경협 특구 용지 조성을 비롯해 투자 여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2017년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부터 4년이니까 2018 더하기 3은 2022년 4년간은 이제 민간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간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제일 이제 이들을 끌어들여야 제일 중요한 SOC 사업 중에서 이제 교통 인프라를 이제 확충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023년은 되게 뜻깊은해죠. 2023년에는 이제 국제 페스티벌인 이제 잼버리. 그래서 5만 명의 외국 청소년들이 오는 그런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공항도 이제 예타 면제를 이걸 겨냥해서 이제 1월 29일 날 면제를 했던 거고, 2024년부터 내부 개발을 완성하는 단계로 자생적이고 발전적인 글로벌 도시의 위상을 갖춘다는 것이 새만금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 특구 용지 조성. 그래서 투자 여건을 마련한다. 두 번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민간 투자를 적극 유치한다. 그 다음에 2024년부터는 내부 개발을 완성하는 단계. 이렇게 이제 저희가 아니라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이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로 이제 오늘 좀 마무리 할 텐데요. 2017년까지는 선도 사업을 가시화해서 이제 한중 경제협력 특구 용지 등을 선도적으로 조성해 기업들 민간 참여가 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그 다음에 2018에서 2022년 민간 투자. 근데 민간 기업도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공공 부분의 민관 합작, 특수 목적 범위,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죠. 설립, 부동산 투자 신탁 등 다양한 민간 투자가 늘어나도록 이제 당연히 기본적으로 SOC가 이제
확립이 되겠죠. 교통망이 사회간접자본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2023년 2024년 이제 세계 잼버리 대회가 일어나는 이때인데요. 이때 내부 개발을 이제 가속화해서 글로벌 기업의 연쇄적인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개발의 가속도를 높이면서 새만금 도시 기능의 가치를 높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현재 2019년 이 위치에서 2023년까지 어마어마한 이런 발전 속도는 제가 전문가들이 많이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새만금의 여러분의 시세 차익으로 투자할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말이 좀 빨라졌는데요. 맛있는 저녁 식사 하시고요. 또 좋은 소식 가지고 좋은 물건지 가지고 저희 회사는 일단 이제 저희 회사를 떠나서 토지 투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일단 입지, 위치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용도지역, 당연히 도시지역이면 정말 빼어나겠죠. 그 다음에 개발 호재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래서 개발 호재의 영향권에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 그 땅이어야 되고 당연히 도로에 인접해 있어야지 건물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교통망까지 있다면 그런데 새만금은 신공항, 공항, 하늘길이죠. 신항만, 바닷길, 철도, 도로 게다가 격자형 그런 교통망이라서 투자 가치는 정말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액 투자로도 여러분이 이제 투자를 하실 수 있으면서 시세 차익도 이제 3년에서 5년 정도 황금성도 뛰어난 새만금에 여러분 투자하시길 바라시고요. 지금 솔직히 아파트나 주택 쪽은 너무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를 섣불리게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뭐 거래량도 뭐 60%가 줄어든 이 입장에서 토지 시장은 22조 원의 토지 보상금이 풀릴 뿐더러 새만금은 이제 점점 더 이슈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주식은 굉장히 또 리스크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확신을 가지신다면 새만금 이 땅에 투자하시기에 제가 뭐 자신감을 갖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편안한 전화 보내시고요. 또 좋은 소식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조만간 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